코딜리티 사이트에 있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오늘 풀 문제는 레슨 9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네, 먼저 풀이용 언어를 파이썬으로 바꿔주시고요.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입력값으로 배열 A를 입력받게 되는데 주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이렇게 첫 번째, 두 번째 날, 세 번째 날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이율이 얼마인지를 반환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이 두 번째 날에 사서 첫 번째 날에 사서 두 번째 날에 팔면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.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되니까. 그리고 네 번째 날에 사서 다섯 번째 날에 팔게 되면 354라는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 이득을 그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문제를 저는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. 먼저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출력을 해보면 배열 A와 같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두 0으로 구성된 배열 두 개를 만듭니다. 그리고 첫 번째 프론트 민 어레이와 백 맥스 어레이라는 두 개의 어레이를 만드는데 이 어레이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의 인덱스를 건너올 때마다 그때까지의 프론트 민이면 가장 먼저 싸게 사야 되죠. 여기까지 두 번째 인덱스일 때는 뭐가 제일 싼지 여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세 번째에서는 뭐가 제일 싼지 네 번째에선 뭐가 싼지 다섯 번째에선 뭐가 싼지 그리고 백 맥스 어레이는 뒤에서부터 뭐가 더 비싼지 여기 왔을 때 뭐가 더 비싼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인덱스가 이렇게 왔을 때 세 번째 날이라고 할 때 가장 싼 값과 가장 비싼 값을 각 인덱스 위치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. 코드를 한번 실행해서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이제 각 인덱스를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가장 싼 값을 첫 번째 프론트 민 어레이 배열에서는 가지고 있게 됩니다. 맨 마지막을 넣어주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사야 되는 날은 마지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팔아야 되는 날이죠, 무조건.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 맥스 어레이도 팔아야 되는 날은 첫 번째가 될 수 없죠. 사지도 않았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값을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일단 처음에 초기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만약에 그 이전에 최소값보다 더 작다면 현재 값을 그 들어오는 A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끌고 갑니다. 그 값을. 같은 원리로 다음과 같이 백 맥스 어레이도 넣어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맥스 프로핏이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줘서 이제 사는 날일 때 첫 번째 0번째 날일 때 파는 날은 첫 번째 날로 가져옵니다. 최대한 이 나머지 값 중에 가장 비싼 값을 끌고 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끌고 온 결과가 그 다음 날이 되겠죠.
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만약에 사는 날이 0번째일 때 파는 날은 무조건 이렇게 가장 큰 맥스 값을 끌고 왔기 때문에 i 플러스 1 이게 초기에 맥스보다 크다면 맥스를 바꿔주고 그렇게 포문을 이렇게 돌려줍니다. 근데 0번째부터 이제 5번째까지가 아니라 4번째까지만 넣어줍니다. 네, 0, 1, 2, 3, 4 네, 4번째까지만 넣어줍니다. 그 이유는 마지막은 무조건 팔아줘야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맥스 프로핏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맥스 프로핏을 리턴을 해주면 가장 최고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. 근데 조건을 보시면 n은 0개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0개이면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죠. 아예 들어있지 않으니까. 그래서 0개이면 무조건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으니까 리턴 0을 해줍니다. 만약에 2개라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값과 마지막 값, 마이너스 1 인덱스는 마지막 값을 의미합니다. 마이너스 2는 마지막에서 첫 번째 값을 의미합니다. 뒤부터 접근을 할 때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n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네, 정답이어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. 레슨 9의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하게 포문 안에 포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포문을 한 번, 두 번, 세 번을 돌려서 결국에는 ON의 복잡도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. 이렇게 포문 안에 이중 포문을 넣게 되면 첫 번째 문제, 레슨 9의 첫 번째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expand all, 범위가 커졌을 때는 타임아웃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좀 지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.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